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더불어 내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주말 동안 요란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도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더불어 충청 지역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점차 북동진해 경북 북소 내륙과 경북 북동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기온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4도로 평년보다 낮은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 영하권 보이며 쌀쌀합니다. 낮에는 14도의 기온 그치겠고요.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밑도는 기온이 이어지겠고 점차 기온은 오름세 이어질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평년 수준을 밑도는 기온이 이어지다 수요일 오후부터 차차 기온 오르겠고요.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어제 오전 울진군 온정면에서 초속 28.9m의 강풍이 관측되는 등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포항 구룡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 2척이 줄이 풀려 남방파제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안전조치를 실시했고 너울성 파도에 대비해 울릉도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 경북 소방본부에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갈 것 같다는 강풍 관련 피해 신고가 27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마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주택 설치가 늦어지면서 이재민 대부분은 경로당 신세를 지거나 시내까지 출퇴근하면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이봉춘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밭으로 향합니다. 화마가 비껴간 비닐하우스 안, 손주 같은 모종들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80평생 땅만 보며 읽었던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된 지 벌써 4주째입니다. 근육은 하나도 없어. 숟가락 하나도 못 건졌다. 경로당에서 같은 처지의 주민들과 함께 먹고 자며 상실의 아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집이 다만 불이 탔기로 집이 또 여기고 도저히 불편해가지고 뭐 있어. 내가 여기와 첫날 자던 날은 내 집에 자는 것도 평생 살던 집과 마을이 잿더미가 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상처지만 주민들은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악몽에 떠나고 싶다가도 농민에게 들은 곧 삶의 자리입니다. 갈 때도 올 때도 없고 진짜로 계속 불났는 것만 보이지. 깜깜한 게 섬찟한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 둘의 곡식을 봐야 돼. 농민은 집은 다 타도 할 수 없이 농사는 지어야 되고 하니까. 생업을 지키기 위해 대피소를 나와 마을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민은 안동 지역 7개 면에만 5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로당도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어 젊은 농민들은 시내의 임시거처에 머물며 왕복 1시간 거리로 밭일을 나옵니다. 하나 남은 밭과 논에 기대어 버티는 요즘. 시내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매일을. 어제는 3시 반, 오늘은 4시. 여기 희망이죠, 이게. 이거 없으면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이번 산불로 경북 5개 시군에서 4,200여 채의 주택이 불에 탔고 아직 2천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임시주택 공급은 아직 멀었습니다. 삼천동에 달하는 임시주택 가운데 상당 부분 부지 확보는 마쳤지만 절반 이상이 아직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초공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 영농철을 맞아 다시 들로 향하고 있지만 주거불안은 여전히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100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영농 부산물 처리나 해충 방제를 위해 불을 지피던 중 불길이 커져 화를 입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논두렁과 밭두렁 소각을 자제하고 반드시 신고 후 소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최대 200만 원으로 지금보다 4배 인상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입니다. 산림청은 산불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를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간포항이 올해 100주년을 맞은 가운데 동해안 해양 관광 레저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명품 어촌 테마마을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사업에도 선정돼 앞으로 5년간 4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심각한 태풍 피해가 발생했던 간포항이 5년 만에 용오름 광장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간포 권역의 관광 거점으로 이곳에는 스카이워크도 새롭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설도 잘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루 이틀 즐기고 갔으면 여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간포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명품 어촌 테마 사업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방치돼 온 골목길을 밝은 벽화로 되살려냈습니다.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 의외로 너무 좋고 예쁘고 날씨 좋아서 그런지 특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자주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적산가옥의 낡은 창고 건물은 전시 문화공간으로 바뀌었고 100년 전 지어졌던 목욕탕은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 됐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도 이 동네에 오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적인 자원도 있고 어떤 이런 문화적인 자원도 많고 이러니까 앞으로 100년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와서 자기네 꿈을 펼치는 그런 간포가 되고 간포항을 동해안 해양 레저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간포항이 올해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민자 리조트 조성과 스카이워크 등 6개 사업에 453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간포항을 진짜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해양 레저와 관련된 부분과 같이 연계해야 경주 간포항 역사를 같이 섞어야만이 이 간포항이 그리고 간포 지역이 경주 바다가 이제 살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간포항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간포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5월 말 열릴 예정이던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축제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 겹치는 데다 6월 3일 본투표일에 공무원 인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 데 따른 겁니다. 한편 포항시는 산불 피해로 연기됐던 2025 포항해병대 문화축제 역시 6월 중 개최를 목표로 해병대 사령부와 해병대 제1사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잇따라 대구 경북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미 출마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출마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선에 뛰어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의 성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 시장 손님들을 만나 치솟는 물가, 그리고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경제에 관해 대화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다부동 전적기념관도 방문해 TK 보수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대구 경북 공약 발표 자리에서 안 의원은 대표 시절 총선에서 최악으로 패배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한다고 따갑게 질책했습니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를 다루는 법률가가 이제는 이 나라를 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신공항 조기 개항과 대구, 구미, 포항 광역철도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같은 날 대구를 찾았습니다. 종일 웃는 낯으로 유권자들 손을 잡은 안 의원과는 달리 유 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얼굴로 날선 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1차 경선을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겠다고 해놓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 건 대국민 사기이자 국민 모욕이라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한테 그냥 정권을 그냥 갖다 바치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무슨 야당이 돼가지고 그 야당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지배력,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또 다가올 총선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아니냐.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에만 응답 기회를 주면 유 전 의원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이철우,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나경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홍준표, 오세훈 등도 출마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후보들 속에 경선 룰에 대한 반발까지 나오면서 진통과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집회를 열고 홍 시장을 규탄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 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산격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 대구를 헌신짝처럼 버려둔 채 떠나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홍준표 시장 사진 여러 장을 바닥에 두고 준비한 소금을 뿌렸습니다. 앞서 8년 전인 2017년 4월에도 경남 지역 시민단체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선 홍준표 도지사가 퇴임식을 마치고 탑승한 차량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토요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8라운드 안양FC와의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포항은 전반 13분 안양에 페널티킥 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14분 조상혁의 헤딩 동점골에 이어 10분 뒤 이호재가 페널티킥으로 역전골을 터뜨려 홈에서 승격팀 안양을 물리쳤습니다. 포항 이호재는 이날 경기에서 3번이나 상대 골망을 흔들고도 여러 이유로 득점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3골이 취소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포항은 오는 20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9라운드를 치릅니다. 포항 청하중학교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활용해 타 지역 학생을 유치하면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송 오케스트라단 같은 특색 사업과 자연 환경으로 학교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사나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청하중학교는 최근 몇 년간 학생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09년 126명이었던 학생 수는 2025년 기준 240명까지 증가했는데요. 그중 70% 이상이 타 지역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청하중학교만의 자랑입니다. 작은 학교지만 큰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하중학교는 멀리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관송 오케스트라, 자율동아리, 학생자치, 관송 매점 등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500그루가 넘는 나무로 조성된 학교숲과 시 산책로, 생태 연못과 잔디광장 등 자연 친화적 환경도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쉬는 시간에 산책로를 걷거나 연못 옆에서 친구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해지고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관송 오케스트라는
전국 대회에서 꾸준히 상을 받고 있으며 학교 축제와 지역 행사에서 공연하며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을 학생 오케스트라 연주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곡이 좀 어렵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어요. 학생 수 증가의 또 다른 이유는 자유학구제를 통한 전입학과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수업 연구, 그리고 자연을 중시하는 학교 철학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 예술, 인성으로 많은 학생들이 청하중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이사나입니다. 조영원 포항시의원은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송도 기상관측소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1962년 송도동으로 이전한 관측소는 60년 넘게 현 위치에 있어 고도 제한으로 고층 건물 건립을 비롯한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포항시가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와 송도 해수욕장 개발을 추진 중인 만큼 포항 관측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 시립도서관은 오는 18일까지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립도서관 본관을 비롯해 중앙, 칠평, 간포 등 6개 도서관이 함께 참여하며 북큐레이션 시가 흐르는 방과 필사체험 쓰는 대로 인생이 된다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아동 도서관에서는 꽃병 책갈피 만들기 체험과 동기부여 특강 등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포항시는 최근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여행을 앞둔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홍역 환자 수는 4월 5일 기준 총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명보다 1.9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환자의 65.7%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으며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뒤 확진된 사례는 23명으로 66%를 차지했습니다. 주말 동안 요란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도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충청 지역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점차 북동진해 경북 북서 내륙과 경북 북동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기온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4도로 평년보다 낮은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 영하권 보이며 쌀쌀합니다. 낮에도 14도에 그치겠고요.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을 밑돌다 수요일 오후부터 차차 오름세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인데요. 어제 바레만 북서쪽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황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 성주는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4도, 성주는 15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0.4도, 봉화는 영하 1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안동 12도, 봉화는 1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6도로 시작해 낮에는 14도 전망됩니다. 모레까지 평년 수준을 밑도는 기온 이어지다 수요일 오후부터 기온은 차차 오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